네, 안녕하세요. 서울촌놈 진짜 촌놈입니다. 오늘 마인붐 16번째 게스트는 네, 백경태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백경태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을 취미로 하고 있는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는 백경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5번째 게스트 그 조승우 마술사랑 이제 어떤 관계이신가요? 조승우 마술사 변호해줬던 관계 뭐예요? 아직까지는 네. 조승우 마술사가 일을 하고 있는 아르카나에서 이제 저는 고용원이죠. 저는 에디터로서 이제 투고를 하고 이제 조승우 마술사를 비롯한 아르카나 분들이 너거 좀 실어줄게 해서 이렇게 글을 싣고 있는. 사실 다른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마술을 보는 거랑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신 일 쪽에서 또 마술을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서 아마 큰 메리트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 편집장님께서. 네. 그럼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할 때 마술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뭔가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거의 마술을 취미로는 해오고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군복무 중에 광주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고 할 게 없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퇴근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당시 14년도인가 미국에서 그 펜앤텔러의 테도스라는 마술을 어떤 네덜란드 마술사가 유튜브에 비슷하게 올려서 그걸 한 번 이제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쵸, 한번 불려졌었죠. 네, 그 저작권 침해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접하고 이거를 논문을 써보면 그때 이제 제가 슬슬 구직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썼는데 우연히 그 논문을 보신 어떤 교수님께서 엔터테인먼트 법학회라고 법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밀접한 그런 학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발표를 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이제 그날 우연히 박종수 편집장이랑 윤주정 마술사, 노경 마술사, 이준영 마술사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때 또 마술사분이 오셨다고 일단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때 워낙 지금도 그렇고 이제 지식의 끈이 짧으니까 거기 오셨던 변호사님들이나 판사님이 또 이렇게 답변도 해드리고 그때의 주제는 어떤 거였나요? 그때 주제가 이제 마술을 과연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마술이란 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지식재산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허,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저작권 그런 걸 혹시 뭐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이슈된 게 지금 많잖아요. 지금 마술 쪽에서 그렇고 다른 이제 마인붐에서는 저희가 마술사분들이나 어떤 뭐 도구 제작자나 뭐 어떤 샵 운영자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좀 무거워요. 저는 좀 오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 너무 순수해서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될 다들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2인조 해법 도출하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함으로써 그게 더 이슈가 될 생각을 했는데 마술사들이며 판매하는 이제 딜러분들이며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어떤 시선으로 보셨는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우연히 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마술을 하는데 무표정으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걔네가 그 영상 하나에서 4-5개 계속 그걸 하나 보니까 처음엔 되게 웃기다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다가 영상이 끝날 쯤에는 약간 혼란스러워. 이게 뭐지? 얘네가 이걸 왜 하려는 거지? 이 정도까지 장난스럽게 찍은 것 같은데 뭔가 홍보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도 뜨고 있고 그 지난주쯤에 안 그래도 저를 여기 이제 소개시킨 조승우 마술사가 우리나라 이제 마술사분들이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런 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내줬어요. 다들 이제 거의 99% 가까워진 분들이 이제 불쾌감을 표하고 있었고 머피스 매직 그 댓글이었나? 거기서도 되게 감론을박이 많긴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얘네가 뭐 아무리 이걸로 뭐 유명해지려는 시도를 한 거든 뭐 마술을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고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도가 지나쳤다라는 게 되게 지배적이었고 조승우 마술사가 저한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확답을 못 내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되게 애매해요. 저도 사실 트릭 나온 것들 보고 공연에서 빼야겠다. 아니, 전 그것 때문에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출이 와야 되니까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20몇만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공연 중에 저 마술을 보고 나 저거 봤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한 번씩은 봐요.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열흘 봤는데 이 마술의 트릭을 알았을 때 이제 관객은 그 마술이 이제 더 이상 마술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눈속임, 뻔한 눈속임이 되니까. 그 눈속임이 돼버리고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상식이 되는 거죠. 다들 알고 있는. 요즘엔 또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그냥 이게 잠깐 올렸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뭐 하다 보면은 엄청난 이게 파급력이. 이 문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곳에서 이게 아무래도 흥미성의 영상이다 보니까 큰 사이트들 있잖아요. 막 유저수들 막 엄청 유입돼 있는 그런 곳에서 그냥 가지고만 오면은 기본 조회수가 몇십만이 돼요. 그런 데서 막 돼버리니까 이게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그냥 재밌네 왜 그래 마술사들끼리 댓글에 그런 거 있어요. 저 왼쪽 사람 때문에 마술 많이 알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이거 마술 안 하는 분들도 그래도 저는 트릭을 저렇게 하냐 뭐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있고 막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마술을 심지어 하는 매니아분들도 요 정도까지는 이미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에 이제 뭔가 아니 이거 조금 이렇게 알렸다고 프로 마술사가 무슨 공연에 그럼 자기 밥벌이에 지장이 있냐 뭐 이런 댓글까지 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접어야 된다 이거죠. 네. 이 정도가 넌 프로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빼고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제지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여태까지 그 친구들 네. 영상을 본 걸 보면 힘들지 않을까. 제지가요? 네. 법적으로 제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거야. 딱 2명 맞네 2명. 친구들이 공개를 하는 네. 트릭들을 보면은 저처럼 취미로 마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초반 단계에서 되게 접하는 트릭이나 도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또 원리나 도구가 원한이 원한이 오래된. 그러니까 보통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사망하고 70년까지는 보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애들이 하는 마술 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뭐 트릭이나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만든 원한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있기 전에 10년, 20년인가? 우리나라에도 SBS에서 그 타이거 마스크 있었잖아요. 발렌티노 네, 마스크. 발렌티노. 네.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되게 많은 마술사들이 소송을 걸었대요. 너가 이렇게 해법을 까발리는 거가 그쵸. 뭐 저작권 침해다, 뭐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거다, 뭐 부정 경쟁을 했는데 대부분 다 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미 발렌티노 마술사가 공개했던 트릭이 예전에 마술 서적이나 그런 거로 기초적인 원리들이 공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영업 비밀이 아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건 사실 코카콜라 레시피처럼 몇 명만 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너가 소송을 걸었던 트릭은 되게 옛날부터 책이나 그런 거 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술이 되게 양면성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마술사 입장에서 이걸 되게 비밀로 그런 해법이나 그런 거를 간직해야 하지만 마술계 전체를 나중에 발전시키는 걸 누군가한테 오픈을 하고 가르쳐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영업 비밀은 일단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순간 비밀이 아니니까 또 보호가 안 되고 또 저작권은 애초에 물론 우리나라 아예 사례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텔러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떤 마술 트릭을 저작권법에 그냥 저작물로 보는 경우도 거의 드물었고 저작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노래나 이런 거는 뭐 저작권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마술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보면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네, 창작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정의를 일단 보고 우리나라 이제 사례가 없으니까 미국 거로 다시 보면은 미국 판례 중에 드링크 호프먼인가? 그게 손에서 칵테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관객이 원하는 음료수를 제조하는 사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이제 법원이 내가 원조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손을 안 들어줬거든요. 그 이유가 그 매니플레이션은 사실 손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기술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그냥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국말하고 이런 분들도 다 표현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감정도 표현하는 거. 무용이나 그런 거는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텔러가 그래서 보호를 할 수 있었던 게 섀도우스 트릭을 만들고 판토마임극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대요. 그분 원래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이렇게 자르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대본을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치 무언극, 판토마임 연극처럼 등록을 해서 그때 이제 저작권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기승전결의 흐름이 있고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을 한 거면 연극 저작물로도 이제 보호를 해주고 법이 뭐 음악은 음악, 글은 글 딱 한정지어서 보호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마술은 적어도 일단 글은 좀 힘들고 음악도 좀 힘들고 그나마 연극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마술이 만들어지는 시간에 비해서 공개되는 시간이 더 빨라지잖아요.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앞지른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마술사실 직업이다. 제가 예전에 그거 봤어요. 2000년도에 기사 같은 거? 뭐 그런 거에서는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마술사가 사라질 직업 중에 성공했어요. 트릭 유축이나 이런 게 빨라질 거다. 이런 걸 예상한 거죠. 그 농약 그런 사람들을 예상한 거죠. 그 기사를 다시 보려고 찾아봤는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이제는 다시 각광받는 직업으로 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오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또 되면서 예술 쪽 사람들이 다시 각광받는다라고 되는데 저는 이게 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광받는 직업과 사라질 수 있는 직업 중에 이 정보화 시대와 이 4차 산업에서 이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없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는 각광받는 직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화나는 건 마찬가지죠. 아직은 우리나라에 워낙 사건화가 잘 안 돼서 이슈가 돼야지 다들 많이 이걸 좀 공부하고 할 텐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학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교수님들 저보고 가르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마술 관련돼서는 유일하게 한다고 다들 큰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취미는 아니다 보니까 영화처럼 자주 접할 수 있는 어떤 공연 장르도 좀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교육을 뭘 들어갔을 때도 거기 교육을 오셨던 변호사님이 갑자기 수강생들한테 영화를 지금 한 달 내인가 본 사람이 손들어 버렸는데 뭐 한 절반 정도는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발레를 한 달 이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명도.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영화는 산업이라고 하고 발레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산업화가 빨리 돼야지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 연구도 많아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파이도 커지는 거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중국 그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제 유튜브에서 회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게 사실 지금 당장 뭐 법적으로 뭔가 제지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좀 힘들죠. 네,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법은 항상 변하고 또 유동적이니까 어떤 이제 이슈나 어떤 뭐 문제가 충분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법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술인들끼리 서로 지켜주고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위법을 했을 때 뭔가 우리 자체에서만큼은 좀 배제해야 하는 흐름으로 가야지 해법 유출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또 되어 있는데 우리 마술인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도구나 렉처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기가 어떤 마술을 내고 싶어서 DVD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도구나 렉처에 대한 저작권. 네. 영상이 담기면 그 영상 자체로도 보호가 될 수 있고 DVD로 나오면 이제 그 DVD 자체가 저작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워서 팔면 복제권 침해라는 걸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샌즈마인드인가? 걔네는 아예 DVD를 팔 때 방송에 대한 권리는 자기네가 허락을 안 하니까 자기네한테 문의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문구를 달더라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자기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DVD를 사서 렉처 보고 공연하고 싶어도 샌즈마인드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고 어느 정도 로열티를 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서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DVD 영상물이랑도 또 비슷한 건가요? 그쵸. 서적도 이제 어문 저작물이라고 해서 책 자체가 보호가 되죠. 책 그 자체로가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따로따로 또 인정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보고 함부로 공연을 하면 또 그거 관련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해리포터 책을 보고 영화가 됐잖아요. 그쵸. 해리포터 책을 원 저작물이라고 하고 이거를 각색을 해서 영화화한 영화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책에 있는 트릭을 보고 내가 그거를 시연을 한다. 이거는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서 원한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긴 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작권은 창작이라고 하고 특허는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창작으로 보호받는 저작권은 등록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작은 창작하는
순간에 딱 만들어지고 권리가 발생을 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저작권은 되게 허접한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막 그림을 막 이렇게 하나 그려놔도 이게 어느 정도 그림답다면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되거든요. 그림을 딱 끝내는 순간 저작물이 되는 거고 근데 발명은 등록을 특허청에 해야 돼요. 등록이 돼야지 권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들어봤듯이 렉처나 DVD, 서적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뭐 혹시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보시고 오 하던 분이 계시다면 네, 위험합니다. 자, 오늘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은 정보 얻었어요. 네, 정보를 네. 얻었는데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개인적으로 활동 계획이라면 이제 공익법무관이라고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붙어서 군복무로 이제 3년을 했거든요. 올해 7월 말에 이제 복무가 끝나서 축하드립니다. 그 법무관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직업 자체로서의 변호사 업무를 하는지는 사실 몇 개월 안 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배울 것도 이제 많고 그렇고 저작권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계획이고 또 마술 쪽으로는 지금 계속 아르카나 이제 칼럼 키고 하듯이 좀 밖에서나 아니면 법적으로 좀 줄 수 있는 어떤 것들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들려고 하고 사실 논문은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좀 읽기 쉽게 좀 책 같은 걸 이렇게 모음집을 해서 하거나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이제 한동안 뭐 글이나 이런 거로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드리고 오늘처럼 좋은 기회를 주시면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 항상 다 정답은 네 아니고 법은 언제든지 현실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 아직 제대로 쟁점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 애들처럼 하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거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든지 또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무조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 이제 많은 정보들 이렇게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백경태 변호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또 일 그리고 우리 마술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인 활동 저희 서울촌놈 진짜 촌놈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17번째 유언 마인부 게스트를 한번 섭외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태 변호사님의 또 인맥을 이용해서 제발 지금 혹시 섭외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뭐 그 서울 촌놈 진짜 촌놈이라고 또 마술사분들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셨어요? 네, 역시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다음 출연진을 섭외를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나 촬영하실 시간이 되시는지. 그 촬영이요? 제가 만나서? 네네. 제가 찍는 거죠? 찍히는 거죠. 네. 찍히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영광으로 알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꼭 모셔야 됩니다. 저는 무릎 꿇고 방송 무릎 꿇고 찍을 거예요. 네, 다음 17번째 게스트는요 우리 마술사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